자, 3월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야간 이제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그 경기 설명하면서 가장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하시면 놓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꾸준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자, 오늘 주간은 제가 1픽을 GS 오버로 드렸는데, 강성현 감독이 풀 로테이션을 돌리네요. 저는 한 세트 정도는 그래도 주전들 경기 감각 측면에서 조금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풀 로테이션을 돌렸고 2세트에 업셋을 한번 할 뻔 했는데 4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5대 23으로 져서 언더가 떴어요. 그래서 농구 배구는 틀렸고, 축구도 뭐 두 조합 6.2배 7.9배 줬는데 세레소 오사카가 역전을 당했고, 뭐 전북과 서울이 조금 해주면은 서울은 이길 것 같아요. 서울은 이길 것 같고, 포항이 퇴장을 당했죠. 그리고 1대0으로 서울이 이기고 있고, 울산도 골을 넣었네요. 전북만 좀 힘을 내주면 7.9배짜리 잘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 정배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그렇게 역배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을 했었죠. 오늘 뭐 역배 뭐뭐 떴나요? 세레소 오사카 말고 대부분 정배 위주로 뜨고 있는 중이라 정배 많이 뜰 것 같습니다. 전북만 좀 힘을 써주면 그래도 8배 가까이 괜찮은 수익이죠. 이런 거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괜찮기 때문에 잘 되길 기원합니다. 자, 이제 주간 가봅시다. 주간으로 가봅시다. 자, 어디 갔냐? 야간 경기 볼게요. 축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축구는 챔피언스 리그 4경기랑 그리고 유로파 리그 1경기 땡겨서 하는 경기 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있죠. 그 1경기 있습니다. 먼저 브라가부터 볼게요. 2차전입니다. 2차전 이 경기도 2차전이고, 보시면 전투력으로 보시면 136대 115로 그리고 159대 111로 브라가가 많이 앞선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1차전에서 페렌치가 홈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볼 점유율은 확실히 브라가가 높았었는데 페렌치가 홈에서 선취골을 넣고 이제 실용적인 축구 했죠. 그래가지고 볼 점유율 낮았지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 뭐 양상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페렌치 바로시는 계속 내려앉아가지고 계속 수비만 할 거예요. 브라가 계속 두드리는 모습 될 거고, 흡사 이 경기는 어제 첫 번째 경기였죠. 그 보데글린트랑 스포르팅 경기랑 비슷해요. 스포르팅도 3골 차를 극복해야 되는 상태였고, 근데 결국 극복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갔고, 브라가도 또 같은 포르투갈 팀입니다. 얘들은 2골 차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 저는 이거 일반승 정도까지는 브라가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페렌치는 1차전에서 지키는 축구로 성공을 한번 했어요. 2차전도 한 골 먹어도 지키는 축구 할 거예요. 근데 이 경기 저는 일반승은 괜찮아 보이는데, 브라가가 일반승보다는 페렌츠 2프렌 쪽이 오히려 배당도 높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브라가 일반승보다는 2프렌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바셀과 뉴캐슬. 요 경기는 어제 경기 중에 아스날과 레버쿠젠과 똑같은 구도입니다. 아스날이 그 레버쿠젠 원정 가가지고 1대0으로 지다가 막판에 페널티킥 얻어가지고 1대1로 비기고 와서 홈에서 어제 아스날 레버쿠젠한테 2대0으로 이겼죠. 근데 바셀과 뉴캐슬 경기도 똑같아요.
직전에 뉴캐슬 원정 가서 후반 거의 끝날 때쯤에 바르셀로나가 페널티킥 한 골 넣어서 동점골 만들고 홈으로 넘어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랑 거의 복사예요. 복사 붙여넣기랑 똑같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뉴캐슬은 계속 수비할 건데 바셀이 한 골 터지는 순간 계속해서 골 넣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바셀이 마엔도 잘해. 그죠? 뉴캐슬은 확실히 기마라이스의 공백이 보이는 팀이고, 경기는 바셀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우스햄튼과 노리치, 유일한 이제 리그전인데 최근 두 팀 다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사우스햄튼도 좋고 노리치 좋고, 특히 노리치에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잠시만요. 지금 리그에서 노리치가 4연승 중입니다. 리그에서 4연승 중 노리치가. 실점도 거의 안해. 실점도 지금 4경기에서 8득점하고 1실점 했습니다. 득실 비율이 너무 좋다. 근데 사우스햄튼도 최근에 너무 좋아요. 최근 뭐 한 12경기 중에 진 경기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대부분 승리를 챙겼고, 그죠?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시즌 초반에는 마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점점 마진도 다시 0으로 수렴해가고 있는 중이다.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이 두 팀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서 쉽게 누가 이길 거라 예단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기본적인 경기력 자체로 비교해보면 노리치보다는 사우스햄튼이 좀 많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홈팀이기도 하고 노리치의 리그 5연승은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 이 경기 사우스햄튼 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버풀과 갈라타사라이. 자, 1차전 갈라타사라이가 영혼의 템팩 쓰면서 한 골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이겼죠. 갈라타사라이가 챔피언스 리그를 그렇게 자주 나온 팀은 아니야. 그래서 항상 고비를 못 넘기고 탈락하고 유로파리그 가고 한 팀은 이번에 올라와가지고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전도 뭐 경기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아무래도 터키 홈이다 보니까 좀 더 저력을 발휘를 했고, 7분에 터진 레비나의 골로 끝까지 버텨가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도 뭐 뻔하겠죠. 안필드 와가지고 라인 올리지 않겠죠. 계속 수비하고 오시면 혼자서 저 앞에 나와가지고 상대 선수들 수비수들 약간 압박을 하고 그 정도 경기력일 건데, 저는 이 경기 갈라타사라이가 쉽게 무너질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지금 전투력 보면은 172대 130, 198대 124로 리버풀이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한데, 갈라타사라이의 멤버 구성을 보면은 좀 굵직굵직한 선수가 많습니다. 큰 경험 있는 선수도 많고, 그리고 한 골이라는 일단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려앉아서 버티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 경기 연장까지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2프렌 쪽으로 갈라타사라이 2프렌 좀 배당이 괜찮죠. 리버풀 일반승보다는 2프렌 쪽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바이에른 뮌헨과 아탈란타. 이 경기는 패스하시죠. 왜냐하면 1차전에 6대1인가 경기가 떴기 때문에 2차전 어떤 식으로 임할지 좀 애매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한데 배당 자체가 1.23이라 의미가 없는 배당이다. 그죠? 오버도 3.5예요 3.5 기준점인데 배당이 1.6이다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뭐 바이에른 뭐 이마헨 쪽으로도 가는 거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이것 또한 올리세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미네는 지금 골키퍼가 전부 다 부상이에요. 아마 우르빅 나올 것 같은데 얘도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 그래서 약간 불안한 면이 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웬만하면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토트넘과 AT 마드리드. 참 토트넘 직전 경기 어쨌든 리그에서는 비겼어요. 리버풀 상대였나요? 비겼고 1차전을 원정 가가지고 5대2로 대패를 했어요. 이때 경기 보면
골키퍼 킨스키가 17분 만에 3골을 넣습니다. 6분, 14분, 15분. 대부분 본인 실수로, 골키퍼 실수로 골 주는 것도 많아가지고 17분 만에 교체돼서 나갔어요. 2차전 어떨까? AT 마드리드. 이 팀은 뭐 수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팀이잖아. 리그에서도 강팀 만나면 잘 안 올라와요, 얘들. 계속 수비하다가 한번 사이즈 보이면 이제 뭐 그리즈만 옛날부터 해가지고 룰을 올라가지고 한 골 넣고 바로 다시 또 복귀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번 경기 3골이라는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리 안 할 거예요. 토트넘은 지금 어쨌든 뭐 지금 팀 분위기 자체가 크게 안 좋고 이미 토트넘 선수 자체가 챔피언스 리그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 하는 거 보면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토트넘 홈이긴 하지만 토트넘 승을 조금 보긴 애매하다. 그렇다고 AT 마드리드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 경기는 어쨌든 지금 홈 원정 전투력에서는 토트넘이 더 앞섭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간혹가다 자주 올 시즌에 기적을 보여주곤 하기 때문에 어쩌면 깜짝 승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더 오버도 뭐 좀 애매하죠. 이 경기도 배팅하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다음 이제 NBA 넘어갈게요. 자, NBA 보스턴과 골스 경기부터 봅시다. 자, 보스턴 골스 30개 팀 중에서 가장 흡사한 팀 2팀 뽑으라고 하면 전 보스턴과 골스 뽑을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한 농구를 합니다. 거기서 한 명 더 뽑으라고 하면은 피닉스. 요 세 팀은 돌아가는 시스템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선수들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세 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전력적으로 안정된 팀은 보스턴입니다. 만약 골스에 뭐 커리가 있고 버틀러가 있었다면 얘기 조금 달라졌을 건데 어쨌든 1옵션, 2옵션이 빠져있는 상태고 또 골스에 지금 포르징기스가 보스턴 출신이죠. 작년까지 보스턴에 뛰었죠. 포르징기스가 최근에 복귀를 하면서 좀 변수긴 하지만 그래도 보스턴이 좀 앞서는 거에는 틀림이 없다. 이 경기는 서로 비슷한 농구를 한다면 보스턴이 많이 유리한 경기가 될 겁니다. 보스턴 마인 쪽으로 보고 215.5 오버 볼게요. 얘들 계산상 222 나옵니다. 근데 기준점 15.5라면 3점이 그냥 평균적으로만 들어가도 두 팀이 오버는 충분하지 않나, 낙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브루클린과 오클라호마. 자, 요거는 뭐 오클라호마가 이기겠죠. 이길 겁니다. 브루클린 지금 빠진 선수도 많고 내일 마포주가 나올 가능성이 반반인데 나온다고 해도 마포주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가 이길 거예요. 그런데 핸디캡이 19.5예요. 갈 수 있나요? 너무 애매해. 19.5는 정말 확신이 오지 않으면 가는 거 아닙니다. 19.5는 한 번씩 간 적은 있긴 한데 진짜 확신이 왔다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이 경기는 핸디캡이 너무 크다. 패스하십시오. 다음 인디애나와 포틀랜드. 자, 인디애나 백투백이에요. 백투백이긴 한데 오늘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 빠진 선수도 있었고 뭐 20분 이하로 뛴 선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여파는 살짝 많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 포틀랜드인데 지금 인디애나 14연패입니다. 대놓고 탱킹을 하고 있지만 이번 타이밍 정도에선 한번 이겨줘야 돼. 그리고 다행히 오늘 경기에서 이제 다가오는 경기에서 이제 1, 2 옵션을 할 수 있는 시아캄이랑 네마드가 복귀할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주바치, 다른 선수들 오비토핀, 니스미스, 워커까지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시아캄과 네마드가 들어온다면 연패를 깰 가능성도 살짝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인디애나 프렘 쪽으로 보고 235.5 오버 쪽으로 주축 선수들이 다 나온다면 인디애나가 원래 페이스가 5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었습니다. 최근에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페이스 17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상 선수가 복귀한다면 오버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포틀랜드도 페이스가 5등이죠. 그래서 오버 쪽 많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시카고와 토론토. 자, 레이팅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안 나죠. 팩터로 비교해보면 오히려 시카고 불스가
토론토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배당은 토론토가 극정배당이에요. 요거 좀 이상합니다. 저는 시카고가 홈이고 레이팅 차이도 크게 안 나는데 뭐 토론토가 좀 전력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요 경기 저는 시카고가 프렌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7.5 토론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토론토가 또 페이스가 빠른 팀도 아니고 이길 때 시원하게 이긴 팀도 아니에요. 저는 이 경기 시카고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와 유타. 자, 미네소타 백투백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에드워즈 앤트맨 없는 상태로 피닉스를 116대 104로 이겼습니다. 근데 뭐 3쿼터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서 주축 선수들 랜들과 맥다니엘스 그리고 고베어 전부 다 뭐 평균 35분 정도 뛰었다. 도순부까지 해가지고 체력적인 부담은 엄청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뭐 올 시즌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유타긴 합니다만 미네소타 백투백이고 그리고 에드워즈가 내일도 못 나온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유타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타 프렌에 233.5 언더 볼게요. 제 기준점 229 나오는데 미네소타 백투백을 감안하면 유타가 아무리 수비가 자동문이라고 하더라도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뉴올리언즈와 클리퍼스. 내일 클리퍼스의 갈랜드와 레너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안 나온다면 저는 뉴올리언즈의 낙승 예상합니다. 근데 나온다고 하면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내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난 뒤에 가시기 바랍니다. 뭐 갈랜드 안 나와도 레너드만 나온다고 해도 클리퍼스가 웬만큼 비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멤피스와 덴버. 덴버 백투백입니다. 덴버 백투백인데 얘들 오늘 경기 너무 낙낙하게 이겼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막 20분 이하로 뛴 선수들이 많아요. 요키치 25분, 고든 19분, 머레이 26분 전부 작게 뛰었어. 점수차가 애초에 크게 나는 바람에. 그래서 뭐 백투백이 영향 크게 없을 거고 상대 멤피스는 올 시즌 접은 팀이고 그래도 내일 경기는 웬만큼 보면 타이 제롬 복귀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그래도 가용점이 좀 많긴 한데 최근 기세가 살아난 덴버 상대로는 살짝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멤피스 8연패죠. 웬만하면 9연패 찍을 거예요 얘들. 그래서 이 경기 덴버 마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댈러스와 애틀란타. 지금 애틀란타 10연승 중입니다. 근데 이 경기 댈러스가 얘들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올 시즌에 자이언트 킬링을 좀 많이 해요. 이 팀이 희한하게 올 시즌도 당연히 지겠지 했는데 이기는 경기도 꽤 있어요. 얼마 전에 클리블랜드도 잡았었고 그죠? 예전에도 뭐 미네소타 잡고 막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애틀란타가 10연승 중인데 매치업상에서 크게 불리해 보이는 그런 매치업은 없어요. 그죠? 오히려 볼 핸들러 역할에서는 오히려 댈러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댈러스 프렌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댈러스 프렌에 238.5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두 팀 다 그렇게 빠지는 선수가 없고 페이스가 둘 다 9등 7등 상당히 빠릅니다. 오버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휴스턴과 레이커스. 요거는 리매치죠. 이틀 전에 레이커스가 똑같은 자리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는 생군이 없었어. 오늘 경기는 다가오는 경기는 생군이 복귀를 합니다. 그렇다면 휴스턴이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스턴 마헨 접근하겠고 기준점 223.5인데 직전 경기에서 200점이 안 나왔어요. 좀 야투율도 안 좋았고 좀 느릿느릿한 경기가 됐는데 뭐 생존 나오고 하면은 반칙도 많이 얻어낼 거고 요래저래 해가지고 오버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스턴 마헨의 오버 쪽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픽은 안 불렀네. 아씨 생각 1픽을 안 했네. 왜 이럴까요? 1픽을 안 불렀어. 오늘의 1픽은 저는
댈러스 프렌 봅니다. 댈러스 프렌 괜찮아 보여요.